이번 시간에는 재해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해의 원인의 연쇄 관계를 보면 우리 하이니 이론에서 1단계가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요게 1단계였고 2단계가 개인적인 결함이었습니다. 3단계가 불완전한 행동하고 불완전한 상태가 3단계였고 4단계는 사고, 5단계는 재해였는데 사회적인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를 기초적인 원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결함을 간접적인 원인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직접적인 원인, 그래서 기초적, 간접적, 직접적 사고, 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해 원인을 이야기하면 요 두 단계를 간접적 원인이라 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원인으로 보면 직접적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해 원인은 크게 나누어서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고 요 직접 원인을 1차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원인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다시 분석하면 간접적 원인에는 기초 원인과 2차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원인은 어느 누구나 받는 교육, 학교 교육적 원인, 무상교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적 원인은 기초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원인에는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인데 이 교육적 원인은 안전교육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적 원인은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 원인, 그 다음 신체적 원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접적 원인을 외우실 때 기, 교, 정, 신, 관, 기교를 배우는 정신관이다라고 하면 이걸 딱 떼서 요거를 2차 원인, 요거를 기초 원인이라 보고 교육적 원인은 어느 누구나 받는 교육적 원인은 기초, 안전교육적 원인은 2차 그렇게 여러분이 기교하시면 됩니다.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정신적 원인, 신체적 원인, 관리적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접적 원인에는 인적 원인과 물적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원인은 불완전한 행동이 되겠죠. 불완전한 행동을 얘기하고 물적 원인은 불완전한 상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재해, 산업재해 88%를 차지하는 것은 인적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불완전한 상태는 10%를 차지하죠. 산업재해 원인. 그래서 안전사고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이므로 요 두 개는 인간이 제거 용이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는 거의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또는 100% 예방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산업재해 발생 형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형태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어떤 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원인이 하나가 작용해서 재해가 되고 또 하나가 작용해서 재해, 하나가 작용해서 재해 이렇게 원인 하나가 재해로 연결되는 것을 이거를 단순 자극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단순 자극형 또는 이걸 집중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상호 자극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재해가 일어난 장소와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요인이 집중한다고 해서 집중형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원인이 연쇄적으로 작용해서 재해로 연결되는 이거를 연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연쇄형은 단순 연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원인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오고 또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작용해서 와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복합연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합연쇄형. 그래서 하나로 보면 이거는 연쇄형이다라고 여러분이 반아주면 돼요. 그래서 연쇄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고 요인이 또 다른 요인을 발생시키면서 재해를 발생시키는 유형. 그래서 단순 연쇄형과 복합 연쇄형이 있더라.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재해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단순형도 있고 그 다음에 연쇄형도 있고 또 단순형도 있고 또 여기에도 뭐 연쇄형도 있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복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해의 발생 형태에는 단순 자극형, 연쇄형, 복합형이 있는데 이 복합형은 단순 자극형과 연쇄형이 혼합된 것을 복합형이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그 아래에 나오는 산업안전의 원리. 이 산업안전의 원리는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사고 요인은 연쇄 반응의 결과이며 사고는 항상 사람의 불안전 행위나 기계적 물리적 위험에 의한 불안전 상태에 의해서 발생하더라. 즉 사고는 불안전 행동과 불안전 상태에 의해서 발생하더라.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인간의 불안전 행동에서 기인한다. 왜? 88%를 차지하니까요. 세 번째, 불안전한 행위로 인해 기인된 영구노동 불능장애를 당한 사람은 대개 중, 경장애를 가까스로 면한 300회 이상 불안전한 행위를 반복 경험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거는 좀 이따가 배우는 하이니히의 사고 발생 비율에 관한 법칙을 지금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상해의 강도는 거의 우연성에 좌우되고 안전사고는 대부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안전사고는 100%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내용은 아니다 라고 반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 사업주는 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재해 예방 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 발생 비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발생 비율에도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인리 법칙이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은 1대 29대 300 이론입니다. 이걸 총 합치면 330건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는 330건의 비율로 발생되어지더라. 이걸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을 하면
300, 그 다음에 29, 그 다음에 1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이런 뭘 얘기하냐면 사망 또는 중상을 얘기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망 또는 중상. 29는 경상, 300은 무상의 사고를 얘기합니다. 즉 300건의 무상의 사고, 아차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이게 채워지고 나면 상위에 29건의 경상이 발생하고 29건의 경상이 발생하고 나면 한 건의 사망 또는 중상의 사고가 발생된다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닉이라는 사람은 이 하단에 있는 게 채워지고 채워져야 위에가 나오니까 300건의 무상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660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사원이라면 330건의 경상이 29건이니까 660건의 몇 건이냐 이라면 58건 이런 식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요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상 300은 무상의 사고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이론을 주장하면 버드라는 사람도 버드의 재발생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버드라는 사람은 1대, 10대, 30대, 600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1이 의미하는 바는 중상 또는 폐질입니다. 폐질. 그 다음에 10이 의미하는 바는 경상입니다. 이 경상인데 꼭 기억해 놔줘야 될 게 인적, 물적 손실을 둘 다 수반하는 사고를 얘기합니다. 경상은. 그 다음에 30은 무상의 사고입니다. 무상의 사고니까 인저리는 없지만 액시던트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물적 손실을 수반합니다. 물적 손실을 수반하더라. 그 다음에 600은 무상의 무사고입니다. 무상의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물적 손실도 없는 무상의 무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상의 무사고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토탈 합치면 몇 건이에요? 641건의 비율로 반복 야기되더라. 이것 또한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되면 1대, 10대, 30대, 600이라면 600건의 무상의 무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상위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600건의 무상의 무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660건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660건으로 떨어지는 거는 하이닉이죠. 또는 뭐 안전사고가 1282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럼 버드 이론을 적용해야 되는구나. 계산 문제로 한 번씩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 예방의 4원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해 예방의 4원칙은 저는 교재 순서를 무시하고 외우기 편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고는 원인이 있더라. 원인 계기의 원칙이라 그래요. 원인 계기의 원칙이다. 원인이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산업재해의 원인에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원인이 있더라. 그래서 원인 계기의 원칙은 재해 발생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즉 사고와 손실과의 관계는 우연적이지만
사고와 원인과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그래서 뒤에 말을 꼭 여러분이 기억해 놔야 돼요. 사고의 원인과는 필연적이더라. 이 말이 설명이 나오면, 필연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인 계계의 원칙이다. 물론 앞에 거 보면 사고와 손실과의 관계는 우연적입니다. 그러나 사고와 원인과의 관계는, 사고와 원인과는 필연적이다. 이 말이 나오면 앞에 걸 보고 손실 우연의 원칙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 게 핵심이다라는 걸 봐놔줘야 돼요. 자, 원인이 있으면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대책 선정의 원칙이라 그래요. 대책 선정의 원칙이다. 원인이 있으면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선정할 때에는 3E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기준을 삼는다. 그래서 3E에 관계되는 이 내용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째, 교육적 원인이 나옵니다. 교육적 원인, 에듀케이션이죠. 교육적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 번씩 여러분이 봐놔줘야 돼요. 그래서 안전,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기술적 대책이 있습니다. 기술적 대책. 자, 원인보다는 대책이라는 말이 되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적 대책. 그러면 기술적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대책에는 안전 설계. 설계를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죠. 안전 설계. 그 다음에 작업 행정의 개선, 작업 행정의 개선. 그 다음에 안전 기준 설정, 안전 기준의 설정. 그 다음에 환경 설비의 개선, 환경 설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기술이 있어야 되죠. 환경 설비의 개선. 그 다음에 점검 보존의 확립. 이런 타이틀들을 꼭 구분해서 여러분이 되져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적 대책은 뭐냐? 규제적 대책은 관리적 대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규제적 대책은 적합한 기준을 설정한다. 적합한 기준 설정. 그 다음에 각종 규정이나 그 다음에 수칙을 준수해라. 수칙 준수. 그 다음 모든 종업원의 기준 이해. 모든 종업원의 기준을 이해시켜야 된다. 관리하는 측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솔선수범. 자기는 하지 않고 근로자 보고만 하라 그러면 따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와 사기 향상. 동기부여와 사기를 향상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규제적 대책에 속한다라고 되져야 됩니다. 그래서 3E를 기준으로 해서 대책을 세운다더라 정도는 여러분이 되져야 되고요. 자, 대책을 세우면 그걸 실시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예방이 가능하겠죠. 예방 가능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 가능의 원칙은 쟤는 원칙적으로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법칙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대책을 세워서 실시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나면 손실은 우연에 의해서 다루어요. 손실 우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손실 우연의 원칙은 똑같은 사고일지라도 그때 발생한 조건에 따라서 손실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손실은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 대상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러한 사고의 결과로 생긴 제 손실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더라. 따라서 재 방지 대상은 우연성에 좌우되는 손실 방지보다는 사고 발생 자체의 방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원칙이 뭐냐 이라면 손실 우연의 원칙이다라고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하이니 이론이 나옵니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이게 5단계입니다. 5단계. 자, 안전사고라는 것은 고의성이 없이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가 선행이 되어서 자금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인적 물적 손실을 수반하는 사고를 안전사고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 1단계는 뭐니 해도 안전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안전조직. 그래서 경영청이 참여하고 안전관리자 임명 및 라인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활동 방침 및 안전계획을 수립,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등의 안전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안전기구를 조직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기본적 활동이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안전조직이 현장에 다니면서 사고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사실의 발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의 발견. 그래서 사실의 발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각종 사고 및 안전 활동 기록을 검토하면 안전활동한 기록을 검토하면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조치한 것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분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3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 속하는 것은 작업 분석이다라고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점검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진단은 외부 전문가가 와서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내나 위험 요인을 찾아내서 대책을 시정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죠. 뭐 하려고? 원인 밝히려고. 그래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안전회의 또는 안전토의 이런 거 할 때도 위험 요인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건의. 현장에 있는 위험 요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건의 및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2단계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자 객관식 문제가 나올 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3단계는 분석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분석평가 내용은 거기에 보면 사고 보고서 및 현장조사, 사고 보고서 및 현장조사 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사고 기록,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조건의 분석, 인적 물적 조건의 분석.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석이란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 공정의 분석.
작업 공정의 분석. 여기도 분석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의 분석. 교육, 훈련의 분석. 여기도 분석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꼭 기억해놔야 될 게 3단계에 나오는 내용 3가지와 2단계에 나오는 내용 1가지를 넣어서 찾아라. 2단계에 나오는 3가지 내고 3단계에 나오는 1가지를 넣어서 찾아라는데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 중에 작업 분석. 이 작업 분석 방법이 뭐냐면 작업을 분해해서요. ECRS라 그래요. 제거할 건 제거하고 엘리미네이트, 결합할 건 결합하고 콤바인, 재조정할 건 재조정한다 리레인지, 그다음에 가장 단순화하는 공정 심플리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분해해서 이 과정을 거칠 때 위험 요인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작업 분석은 사실의 발견에 들어가고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는 이 2가지를 잘 봐놔라 이 말입니다. 사고 보고서 및 현장 조사나 사고 기록은 분석 평가 내용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나오면 4단계는 그 다음에는 시정 방법을 선정합니다. 방법의 선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번역했다면 이거 대책의 수립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번역에서 교재를 낸 사람 말들을 써주는 게 뭐 상례라 그러네요. 그래서 시정 방법을 선정한다. 그래서 기술의 개선, 인사조정, 교육훈련의 개선, 안전행위의 개선, 규정 및 수칙의 개선, 확인 및 통제체제의 개선. 즉 전부 다 시정 방법을 선정하는 것은 개선하는 내용이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개선하는 내용이다. 그럼 시정 방법을 선정하면 5번째는 시정 방법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시정 방법의 적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5단계는 3E를 적용 또는 3E를 완성함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이렇게 물으면 5단계 시정 방법의 적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인리히가 주장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는 최소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5단계 타이틀은 암기하시고 2단계와 3단계는 반드시 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이 가능하도록 학습하시면 되겠죠. 이것으로 이 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